결혼 3년 차 남편과 매일 싸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원래 신혼 때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3년 정도 지나면 서로 맞춰가며 산다는데 저희 부부는 오히려 올해가 진짜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싸우다가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고 서로 사과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입에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혀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다시 싸울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불안하네요. 연애 3년, 결혼 3년간 남편을 알고 지냈는데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도저히 양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생각도 많은데 이혼녀 딱지 달기 싫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사연이라도 보내서 사람들 반응이라도 한번 확인하고 제가 옳은지 아니면 잘못 판단을 한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좀 해보려고요. 남편은 3살 연상의 영업직입니다. 정확하게 하는 일을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커다란 물건을 파는 영업직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그 물건이 건설 현장에도 들어가고 공장이나 산업 현장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러 업체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영업을 많이 뛰어야 하더라고요. 국내 업체들도 있고 해외 업체들도 있는데 남편이 일하는 국내 업체가 영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이 일 경력만 10년이 넘었고 나름 잔뼈가 굵은 베테랑입니다. 술을 하도 많이 마시고 다녀서 연애 초반 때 이 문제로 헤어질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신혼 때 부부싸움이 잦았어요. 지금은 업무적 특성이라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간다지만 그래도 남편이 밤늦게 술 마시고 접대하러 다니는 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남편은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영업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잘했을 사람이에요. 인상이 둥글둥글 서글서글하고 말을 청산유수처럼 술술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부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남편은 현재 영업소에서 실적으로는 항상 탑이고 도내에서나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저도 이런 남편과 연애를 할 때 화려한 언변과 말빨 때문에 혀를 내두른 적이 많았고 분명 남편이 잘못했고 제가 화를 내는 상황이었는데도 어느샌가 얼렁뚱땅 다른 일로 화제가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애초에 저는 딱딱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걸 좋아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이에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미 내 진로는 공무원이다 생각했었고 남들이 취업 준비를 하며 스펙을 쌓고 있을 때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1년 뒤에 7급에 합격해서 지금까지 아주 만족하며 일을 하고 있어요. 유도리 있게 일 처리를 하고 현란한 입담으로 상황을 무마시키는 남편과는 사실 성격적으로 극과 극이라 할 수 있죠. 원래 결혼하고 난 뒤에도 친정부모님과 남편이 자주 얽히는 일은 없었어요. 명절에는 한 번씩 서로 얼굴을 보고 부모님 생신 때를 제외하고는 평소에 친정부모님과 만나는 일이 없었죠. 시댁이나 친정이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시댁에서 일이 생기면 남편이 혼자 다녀오고 친정에 일이 생기면 남편 없이도 제가 알아서 다녀오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남편이 친정부모님과 이상하게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데 작년 연말 겨울에 아빠랑 남편이 함께 낚시하러 다녀온 것이 계기가 되었고 그때 어떻게 아빠를 구워 삶았는지 요즘은 저보다도 사위를 더 먼저 찾으시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으라고 부르시고 그냥 술 한잔 하러 오라고 하는 날도 많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친정의 남편이 들락날락 거리기 시작하니까 엄마와도 친하게 지내면서 부모님 두 분 모두 사위라면 껌뻑 죽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남편이 서로 좋게 잘 지내면 좋은 일인데 대체 제가 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해 안 가실 거예요. 남편이 직업이 직업인지라 워낙 넉살이 좋고 상대방을 자연스럽게 띄워주면서 아부 떠는 걸 잘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정신을 못 차리십니다. 이거 전부 장인어른이 모으신 거예요? 이거는 진짜 비싸고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거잖아요. 제대로 양주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걸 마신다던데. 역시 우리 장인어른 안목이 정말 탁월하십니다. 뜬금없이 우리 아빠 양주 장식장을 보고 입에 발린 칭찬을 하기 시작하고 한껏 어깨가 으스해진 아빠는 그 자리에서 양주를 열어서 사위에게 대접하죠. 술을 마시면서도 남편이 계속 아부 떨면서 아빠를 추켜 세우고 결국은 술자리 끝나서 집에 가려고 할 때 사위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아끼던 양주를 한 병씩 남편에게 주십니다. 사실 아빠는 양주에 대해 잘 모르시고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양주를 많이 갖고 계세요.
아빠 후배나 제자가 선물로 준 것도 있고 아빠가 직접 해외여행 갔을 때 면세점에서 한 병, 두 병 모아놨던 건데 그걸 살살 비위를 긁어서 쏙쏙 빼먹는 남편이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작 남편은 비싼 술집에 접대하러 다니면서 좋은 술을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빠 컬렉션이 절대 대단한 게 아니라 연식만 오래된 평범한 것들인데 그걸 치켜 세우면서 그중에 비싼 술만 골라서 빼먹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매번 안주를 만들거나 남편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엄마한테도 똑같이 입에 발린 아부를 떨어서 완전 구워 삶아놨어요. 평범한 음식도 남편이 한 입 먹고 나면 무슨 산해진미라도 먹은 것처럼 오바를 떨고 장모님 음식이 너무 맛있다며 사탕 발림을 합니다. 장모님, 이거 장모님이 직접 만드신 거 아니죠? 이거 완전 호텔 요리사가 한 거 같은데? 제가 웬만한 비싼 레스토랑은 다 가봤기 때문에 고기 맛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서울의 5성급 호텔에서도 못 먹어봤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친정엄마가 음식을 못하는 편은 아닙니다. 뭘 만들어도 맛있고 괜찮게 하세요. 그런데 남편은 냉동 대패 삼겹살을 먹어도 무슨 툭불 한우를 먹은 것처럼 저렇게 리액션을 하니까 엄마가 완전 사위한테 푹 빠질 수밖에 없었죠. 아빠도 좀 무뚝뚝한 편이고 저도 넉살이 좋거나 애교가 많은 딸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놓고 아부 떨고 칭찬하는 사위에게 홀딱 넘어가셨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한번 사위 먹으라고 갈비찜을 압력솥에 하나 가득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많은 걸 앉은 자리에서 개눈 감추듯 싹싹 비우더라고요. 장모님 진짜 너무 맛있어요.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는 거 있죠? 우리 장모님 음식을 저 혼자 먹기엔 너무 아까운데 저랑 같이 동업해서 장사하실래요? 장모님이 주방 맡으시고 제가 손님들 다 불러올게요. 저희 엄마는 음식 진짜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집에서 라면만 끓여 먹었어요. 이러면서 남편은 장모님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는 장인어른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 모두 입이 귀에 걸려서 사위만 챙기십니다. 하도 잘 먹으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는 주기적으로 잔뜩 만들어서 엄마가 저희 집에 가져다 주실 정도예요. 요즘 물가도 비싸고 재료비만 해도 상당한데 사위가 먹고 싶다고 하면 비싼 한우나 각종 해산물들까지 잔뜩 사다가 만들어 주십니다. 아빠는 사위랑 같이 골프 치러 다니고 싶다며 골프채도 몇 번 선물해 주셨고 낚시에 흥미를 보이는 것 같으니까 낚싯대도 직접 사다가 주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친정부모님이 남편을 좋아하고 서로 기분 좋게 잘 지내는데 대체 뭐가 불만이라 이런 사연까지 보내게 된 거냐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남편이 원래 성격이 저래서 남한테 칭찬하고 이용해 먹는 걸 정말 잘합니다. 거친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입담 하나로 사람 마음 바꿔서 안 될 계약도 따내는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 같은 평범하신 분들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자기 갖고 싶은 건 친정아빠를 살살 긁어서 전부 사달라 하고 먹고 싶은 건 친정엄마한테 다 해달라고 해요.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받은 것의 반이라도 친정부모님한테 돌려줘야죠. 입으로는 맨날 장모님이 최고고 장인어른 멋지다고 칭찬만 하고 용돈 한 번 드리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갈비도 비싸고 남편이 돼지갈비보다는 소갈비, 그것도 한우가 맛있다고 하는 바람에 한 번 갈비찜 만들면 재료비만 10만 원, 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음식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달라고 해서 얻어먹으면서도 용돈 봉투 한 번 찔러주는 모습이 없더라고요. 저희 남편 아까 말했듯이 영업 실적이 좋아서 연봉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신혼 초부터 기본 생활비 빼고 돈 관리는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수중에 가진 현금도 많이 있을 거예요. 처가 부모님한테 그렇게나 쏙쏙 빼먹고 있으면 최소한 용돈이라도 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 아빠가 우리 남편한테 비싼 낚싯대를 사주면서 사위 선물 사주다가 기둥뿔이 뽑혀나갈 것 같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박서방이 그런 걸 선물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말실수했다는 듯 딴청을 부리면서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엄마한테 넌지시 물어봤는데도 전혀 용돈 같은 건 받은 적 없다 하시고 그냥 사위가 좋아하니까 해주는 거라 하셨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면 모를까 자기도 잘 벌면서 본인 수입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것도 장인어른한테 사달라 하고 비싼 음식도 얻어먹으면서 용돈 한 번 드리지 않는 남편 때문에 제가 창피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직접 남편에게 대놓고 하기도 뭐하고 부모님이 홀딱 빠져서 알아서 해주시는 건데 제가 중간에서 하라 마라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남편한테 친정에서 밥을 먹고 오는 날이면 최소한 밥값이라도 드리고 오라는 말을 했더니 장모님도 별 말씀 안 하시는데 너가 왜 참견이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의 얌체 같은 행동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니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부모님한테 죄송하니까 남편 대신 제가 제 돈으로 용돈을 보내드렸는데 밥은 남편이 얻어먹고 돈은 내가 내는 꼴이라 이것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바로 얼마 전 엄마가 김장을 했다며 김치통 하나를 가져다 주셨어요. 매년 엄마가 직접 김장을 하시는데 예전엔 저도 같이 도와드렸지만 제가 시집 온 뒤로는 평일에 몰래 혼자 하시고 나중에 완성된 김치만 갖다 주셨거든요. 보통 한 번에 20포기 정도를 하시는데 김장을 하고 나면 작은 김치통으로 2포기 정도를 가져다 주십니다. 올해는 배추가 달더라. 맛있게 됐어. 먹어보고 다 먹으면 또 가져다 줄게. 저희 집에 김치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작은 통으로 한 번에 1~2포기씩 가져다 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김치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1포기도 먹지 못했는데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어제 김치 잘 받았니? 너희 냉장고에 자리도 없을 텐데. 그냥 우리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천천히 꺼내 먹지. 아무튼 이번에 준 김치는 새로 담근 거야. 먼저 준 것부터 먹어. 회사에서 막 퇴근하고 지하철 타러 가는 길에 엄마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당초에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김치는 일주일 전에 엄마가 가져다 주신 것이 그대로 냉장고에 있고 새로 만든 김치라는 건 제가 이해 못할 소리였어요. 아니, 너희가 이번 김치 맛있다고 10포기 더 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냥 새로 김장 담궈서 어제 박서방편에 보냈는데 너가 안 받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전날에 남편이 시부모님과 저녁 먹고 온다면서 집에 늦게 들어왔었거든요. 엄마가 하는 이야기와 남편의 행동으로 봤을 때 대충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의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김치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지금은 바쁘고 고객을 만나고 있으니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더군요. 일단 참고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완전 술에 취해 겨우 들어왔습니다. 결국 김치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대로 남편은 골아떨어졌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다음날 새벽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엄마가 담궈준 김치 어디 갔냐고 대체 우리 엄마한테 김치를 왜 만들어달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를 가져다 줬답니다. 우리 엄마 올해 김장 안 하셨거든. 장모님 김치가 맛있으니까 그거 드시라고 받아서 가져다 드린 거야? 그러니까 지네 엄마 김장하지 말라 하고 우리 엄마 시켜서 대신 만들게 한 거잖아요? 말은 자기 집 김치보다 장모님 김치가 맛있으니까 그랬다는데 맛이 있건 없건 지네 부모 먹을 김치를 왜 우리 엄마 시켜서 만드나요? 그럼 친정엄마한테 김장 비용이라도 줬냐고 물어보니 그거 역시도 안 줬답니다. 말 그대로 공짜로 장모님을 부려먹은 거예요. 이 문제로 제가 화를 냈더니 정작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도 이해 못합니다. 장모님이 별 문제 없다는데 너가 왜 난리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단 말이야. 사위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라는 소리지 사돈 댁 김장까지 해야 합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최근 남편이랑 감정이 별로 안 좋고 남편의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제대로 폭발하게 된 것 같아요. 며칠 동안 감정적으로 싸우다가 어제는 이혼 이야기까지 서로의 입에서 나왔는데 저는 절대 사과 한 번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남편을 용서 못하겠어요. 이번 일을 흐지부지 넘어가면 앞으로도 친정부모님을 계속 호구처럼 빨아먹을 것 같아서 그냥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기입니다. 결국 남편과는 화해를 못하고 헤어지기로 했어요.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 없다고 하네요. 우리 엄마 아빠 이용해 먹고 부려먹을 생각이면 하다못해 용돈이라도 좀 드리지 그랬냐고 했더니 그분들이 자길 좋아해서 해주는 건데 뭐하러 돈을 주냐고 하는 말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남편이랑 이야기 다 끝내고 부모님에게 남편과 갈라서기로 했다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위 없다며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얼마나 제대로 구워 삶았으면 자기 딸보다 사위를 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혼하고 나면 서로 볼 일도 없어질 거고 부모님은 시간이 흐르면 정신을 차리시겠죠. 입으로 먹고 사는 놈이라 그런지 사람 홀리는 기술이 대단한 것 같네요.
그 입으로 다른 노인네들이나 많이 등쳐먹고 살았으면 좋겠고 제 부모님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